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들이우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 거야.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따스한 하늘이 우리를 감싸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의 무릎에 누워 꿈을 꿀 거야. 어둠에 취한 사람들이 새벽 내내 흘린 눈물이 다 같이 만세를 불러 나비가 날아들 때 꽃망울이 수줍게 문을 열어줄 때 만세를 불러 슬픔이 녹아내릴 때 손을 맞잡고 봄이 온다면 자, 저희가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만세를 부르는 구간에서 손을 같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만세를 불러 숲이 잠에서 깰 때 시린잿빛 세상이 색동 옷을 입을 때 만세를 불러 얼음 위에 금이 갈 때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불러 코끝을 간지릴 때 만세를 불러 겨울이 모두 지나가면 봄이 온다면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광란의 12.3 내란 사태가 지난 80일째인 오늘은 내란 소기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5부에서 열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의 탄핵소추 제10차 변론이 열립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죠. 내란 소기 윤석열에 대하여는 대통령직 탄핵과 함께 종신형 아니 사형이 선고되리라 확신하며 즈음하여 서울의 소리는 내란 소기 윤석열의 처 김건희를 내란 공동수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지난 2월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에서 출석하여 고발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응징의 부활 자그마치 200 몇 회차입니까? 65요. 65회째로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원 변호사님을 특별 손님으로 모시고 정대택 법조팀장님과 함께 서울의 소리는 왜 김건희를 내란 공동수기라고 고발했는가와 이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서울 동부지법에서 3년째 1심이 계속되는 양재택 애첩 줄리 세 개의 재판에서 우리가 김건희와 양재택, 치운순, 김충식 등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어제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먼저 특별 게스트 오동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법조팀장으로 별로 취재를 잘 못하시고 계셔서 매우 염려가 되시는 서울의 소리 법조 취재기자 정대택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 기자님. 네. 이제 윤석열 내란이 80일째 됐는데 네.
불안하지 않으세요? 벌써 80이 됐어요. 혹시라도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바로 또 내란을 일으킬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순위로 정대택 먼저 백은정 수거해서 처분해라 이런 지시가 내리면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전혀 걱정 안 하는데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그럴 일이 없고. 그럴 일이 없다. 예. 우리 정대택 회장님 감이 또 잘 맞지 않습니까? 네, 전 맞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예. 형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거라고 믿습니까? 정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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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신형. 우리 오동현 변호사면 우리 네. 정대택 회장님은 법조인 팀장이긴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없지 않아요. 네. 오동현 변호사님은 이제 법률적으로 볼 때 네.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저희 법조인으로서 그런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마 0%? 뭐 현재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뭐 이렇게 파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윤석열이 입을 열면 열수록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믿겠습니다, 오 변호사. 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각오하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각오하기 전에 먼저 서울에서 백은종 수거해야 그러니까 당할 일이 없어. 서울의 소리가 전체 이제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500명 면담 오른 거 보면요. 정말로 그 김건희가 작성한 건데 그러면 사람들 있고 일반 국민이 백은종, 정대택, 이명수를 앞에 넣으면은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특별 명단에 있다. 우리는 김건희를 감추기 위해서 예. 우리를 안 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을 매우 존경하고 그 정신을 높이 사서 이 사람은 적이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건 내 개인적인 한 사람만 내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뺐다고 나는 보기도 합니다. 부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란 여수기 내란 여우두머리로 고발을 해서 조서를 진술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는데 증거를 우리가 제출을 해야 수사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동현 변호사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내란 수기 김건희가 관저에서 비화폰으로 변호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중에 난 최상목도 포함될 거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거는 뭐 합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또 최근 뭐 그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김건희가 왜 국정원장과 통화를 합니까? 그 12월 3일 전날, 그 당일날 왜 통화합니까? 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 국정원장 임명 때부터 김건희가 개입을 해서 그 국정원장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또 이렇게 해서 저놈이 배신 안 할 놈이다는 판단이 있어서 김건희가 임명한 거라고 나는 보니까 통화하는 거는 늘상 그러니까요. 궁금하면 국정원에 정보를 물어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계엄에 대한 객관적인 뭐 확실한 건 없지만 앞뒤로 봐봤을 때 김상민 해달라 그것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 다 해봤을 때 이거는 김건희가 다 꿈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 회장님 이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의 행적을 보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라고. 과거에 김건희가 윤석열을 만났잖아. 조남욱이 소개를 해서 아들이 데리고 갔다는 설도 있고 그건 정 회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정 회장님한테 고발을 당해서 양재택이 이제 검사를 그만두니까 차버리고 이제 조남욱이 어찌하오리까
누구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예, 윤석열을 소개해 준 것 같은데 이건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팩트입니다. 해서 팩트입니다, 팩트니까 그건 그래서 팩트예요. 이제 김건희가 예. 윤석열을 만나러 갔잖아요. 예. 갔는데 누가 잡아들여서 같이 살았잖아. 그것도 어디서 살았냐? 양재택과 오랜 시간 동안 동호회했던 아크로스타 비동 306호. 아크로스타 비동 306호는 어떤 아파트냐? 최은순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양재택이가 특혜 분양을 받은 아파트다. 그리고 전두구 이름으로 특혜 분양을 받아서 그걸 김건희와 살다가 최은순이가 그걸 뺏어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 양재택의 어머니가 직접 한 얘기. 직접 한 얘기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 침대에서 또 윤석열이 선배 검사의 애첩을 거기서 데리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침대 김건희가 매트리스는 갈았겠죠. 김건희가 윤석열을 계속 조정하면서 인사에도 개입하고 또 대통령 선거 때 이명수 녹취록 보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윤석열은 허수아비다고 우리는 제 입이 닳도록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내라인 하니까 김건희가 쏙 빠졌잖아.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활개를 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김건희와 윤석열 관계를 놓고 볼 때 윤석열이 김건희 모르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 회장님 그 지금 김건희가 최상목 등 대통령실 또 대통령 대행 또 비화폰을 통해서 관저에서 또 대통령 윤석열 변호사들과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시를 하고 있다. 명령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실질적인 권력자는 최상목이 아니고 김건희가 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요약하면요.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충성 맹세를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떴잖아요. 근데 바로 윤석열이는 김건희한테 충성 맹세를 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충성 맹세할 정도면은 김건희한테 모든 약점이 잡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경부터 동거생활 하다가 2012년도에 결혼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엎치락 저치락 싸움도 하고 최은순이가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이가 윤석열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래 내 딸이 더러우면 넌 깨끗하냐 할 정도로 들이댔으니까 충성맹세를 하고 결혼했으니까 결국은 김건희한테 윤석열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건희와 만나가지고 윤석열이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도 하고 뭐 여주지청장도 하고 또 검찰총장도 하고 또 대통령 하잖아요. 그 기간 모듈에 한 십몇 년 동안을 윤석열의 어떤 인사권이나 윤석열의 검사의 권력을 공유했거나 우위 공유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공유? 지배했죠. 그 권력. 이게 우위 공유. 우위 공유. 좋아요. 이런 용어 있습니까? 법률에? 지배했던 그 우회에서 다 좋아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옳습니다. 그러면 오동현 변호사님, 지금 정 의장님 말씀을 듣고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변호사 입장으로서는 저는 항상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많은 매체든 방송이든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의혹을 가진다고 해서 저희가 국민들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못 밝히는 거지. 아마 이게 정말 시작을 하면은 판도라 상자에 열리지 않을까. 정말 저는 그래 생각. 그렇군요. 지금 김건희가 그동안 윤석열과 만난 지가 한 15년, 16년째 거의 됐는데 그동안에 김건희를 취재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최재형 목사 또 21년 동안 같이 법정 투쟁을 하고 22년째. 있는 22년째 정대태 기장 말씀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가 윤석열을 조종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데 네네. 이번 내란만 쏙 보고 했겠냐. 아,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서울의 소리가 방송을 하면 MBC도 취재 좀 하고 KBS도 하고 SBS도 하고 또 민주당에 뭐 이런 그 정보 제공 받는 분들 좀 서울의 소리에 폭로를 못하면 이리 맞습니다. 보내세요. 우리가 할 네, 테니까. 네, 네. 우리는 감옥 갈 각오로 할 테니까. 아니면 감옥 갈 각오로 왜 우리가 감옥 폭로를 갑니까? 아닌 걸 폭로하면 윤석열이 감옥 가죠. 네. 우리 오 변호사님이 네. 지금 당에서도 뭔 일 맡고 계시죠? 아니 뭐 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당하고는 가. 저는 네, 뭐 다음 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까 우리 백은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해야죠. 그 정말로 뭐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당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저희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으로서. 네. 저거는 네. 변호사님 네. 법조인이죠. 네. 법기술이라고 하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네. 요즘 저는 법조인을 보면 법기술자로 보여. 음. 변호사도 그렇고 또 법조인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네. 보면은 국민의힘 특히 소속들은 이건 정치기술자 같아요. 네, 네. 법기술자에서 정치기술자로 옷만 바꿔 입은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이번에 경호처장 세 번째 그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그게 희한한 저걸 다뤘죠. 지난번 윤석열 뭐 고소할 때 무슨 서부지법 판사가 110조, 111조 뭐 네, 이걸 네, 적었다 네, 해서 네, 네. 그걸 이유로 했는데 제가 우리 서울의 소리 지금 안테나에 잡히는 게 이 심우정이 비화폰을 가지고 김건희와 통화하지 않을까. 심우정도 내란에 개입되지 않을까. 검찰총장. 저는 우리 안테나에 지금 얼핏이 잡히는 내용입니다. 이 심우정이가 왜 경호처장,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장을 끝까지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하고 세 번째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법원에서 기각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법원에서 기각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반려하는 상황이 세 번째인데 그 심우정이 그 경호처장 지금 경호처장만 빠지면 김건희 힘이 매우 약화돼 가지고 지금 김건희가 힘을 못 쓸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경호처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참 정말 좀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한 현실입니다. 이 내란 속에 윤석열 구속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내란 동조 세력들 뭐 다 지금 김영현부터 해가지고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 그 내란을 갖다가 어떻게 공모했냐 그게 지금 또 밝혀내야 될 그런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거를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성훈하고 이거하고 둘이잖아요, 둘이. 누구요? 김성훈하고 경호처장하고. 그렇죠. 네, 그 둘을 갖다 둘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둘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영장을 경찰에서 3번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지금 3번 반려 다 했잖아요, 이게. 그럼 검찰에서 봐주자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로. 예. 검찰에서 지금 영장을 반려한 이유가 그거예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날마다 증거인멸하는데 증거인멸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없는 거죠. 3번, 아니 2번 반려하면서 증거인멸할 시간 다 준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거가. 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국정조사에서도 서버 이거 삭제하는 거 그 정황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증거인멸이 없다? 이게 일반인의 법 감정에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다른 형사사건을 했을 때 공범들하고 연락 한번 해도 이거는 바로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요. 근데 지금 서버 자체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에서 반려한다? 검찰도 아직까지는 아직 우리 지금 정치 검찰은 윤석열가 아직까지도 한 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김건희 집 앞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정권 주셨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을 무슨 정권이라고 부릅니까, 정 회장님?
검찰 정권이라고 부르죠. 정치 검찰. 정치 검찰. 네, 네. 근데 정치 검찰 정권이 내란을 네, 네. 할 때 네. 정치 검찰과 내통을 안 했겠냐? 나는 100% 지금 심우정도 김건희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그 당시 디올백 시끄러울 때 네, 네. 이창수는 지금 탄핵이 됐지만 김건희가 꼭 집어서 임명해서 그 디올백 수사를 모두 그 지금 불기소로 이렇게 갔잖아요. 검찰 정권이 검찰 모르게 구태타를 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심우정을 빨리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검찰이 뭐 네. 경찰 수사하네 만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절대 정의로운 검찰총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 아니고 단지 김건희를 위한 심우정, 김건희를 위해서 하는 심우정 이번 그렇게 보는데 정의당님 네. 맞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그 기각을 저렇게 해대고 있는 게 김건희 비호 나는 반려 구정장장 반려라고 보는데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안 잡아갈 테니까. 심우정이가 뭐 잡으러 와도 뭐 잡혀가면 되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저는 2011년도에 윤석열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너는 네가 지금 동거하고 있는 김건희는 성도착증 환자다. 너 이 여자하고 계속 연을 맺으면은 너도 망신 당할 것이고 대한민국 검찰이 전체적으로 망신을 당할 것이다. 이게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심우정 얘기를 좀 그러니까 해달라니까. 그 얘기는 거기서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전부 김건희 심화폭에서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심우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정권이 구태타를 했단 말이에요. 반란을. 그럼 검찰의 비호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겠냐. 심우정의 요즘 행보를 보면 100% 김건희와 소통을 그 계엄 이후에 했다든지 계엄 전부터 했다든지 해서 경호처장을 절대 구속시키면 우리 끝이다. 이런 그 지금 지시를 김건희가 V0와 V1이니까 받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나 다른 언론 또 다른 유튜버들은 너무 앞서간다 이럴지 모르지만 서울 소리가 앞서가서 한 번 틀린 일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드러날 거니까 제발 여러분들도 함께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김건희를 잡지 않으면 내란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탄핵이 맞습니다. 기각이 아니고 인용이 되더라도 김건희를 살려놓으면 뒤에서 시끌시끌하다. 그래서 완전히 내란을 진압하려면 김건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오동현 변호사님 저희가 법률적으로 네. 제가 이 얘기를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저희가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저희는 인정 안 했습니다. 네, 그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현재 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공천 개입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까지 저희가 다 고발을 다 했어요. 그게 왜? 김건희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혼자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명태균의 황금폰부터 해가지고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하고 명태균의 그 문자 내역이라든지 그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이게 김상민 검사 공천해달라. 조국 수사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다 했다. 다 생각하시잖아요, 전부 다. 네. 저는 김건희가 몸통이고, 김건희의 그 모든 그 괴계에서 진행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민주당 서울의 소리가 이제 한 3주 전부터 이 얘기를 시작했고, 네네. 3주 전 방송 때 우리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좀 따라하고 진보당도 따라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반응이 나왔냐? 자기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쟤들은 김건희를 우리가 공격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박수를 쳐요. 내가 김건희 내란 관련을 틱톡 같은 데 올려도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윤석열은 지지해도 김건희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 갈라치기 하려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보도에서 봤습니다. 정 회장님. 네. 지금 검찰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계속 내란은 진행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가 진두지휘에서 내란은 진행 중인데 정 회장님이 과연 김건희가 내란 배우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에 모두의 뭐 과거가 뭐 있고 현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김건희는 그 들나무는 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김건희는 어린 시절부터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편모스라에서 외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다가 지 멋대로 자란 거죠. 이제 유흥업 그러니까 러브텔 옆에 이제 지하에 주점하는 그 옆에 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자라가지고 결국은 그 어머니가 홀로 돼갖고 이제 그 뭡니까 기둥 서방을 얻잖아요. 내연어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자는 그걸 막 질투하고 나름대로 제가 정직한 여자 같으면은 그런 건데 남자하고 뭐죠 여호와의 증인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담력을 키우고 오지랖을 넓히고 그렇게 자라오다가 이제 처음에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나무 여자 들여다보는 거 싫다. 과를 바꿔라. 바꾸게 하고. 나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남자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양재택이 만나갖고도 그랬잖아요. 막 결혼도 안 하고 그 본가에 가서 어머니 하고 데리고 놀다가. 양재택도 데리고 논 거네. 데리고 논 거죠. 데리고 논 거네. 양재택이 애첩이 아니라 양재택이 김건희의 애첩이네. 그래. 양재택이 그 검사 권력을 이용해서 김건희 여가 이런 건축업 하는 외할아버지 이런 사건 나면 전부 다 해결해 주고.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났잖아요. 이제 나를 만난 게 아니라 지 어머니하고 나하고 관계를 또 끼어들어. 건방지게.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누군지 좀 궁금하다 보자 만나게 좀 해달라 해서 만나자마자 건방진 년이 나보고 방송에 적절한 용어만 사용하세요. GM이가 고품 위의 방송이라 GM이가 인사하라고 인사시키면은 공손하게 명신입니다 하든지 안녕하세요 하든지 해야지. 선생님 멋있다 이게 뭔 짓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야 너 참 이쁘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인상을 쓰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거 틀렸구나 한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하여튼 그 말이나 됩니까? 위중을 시키는데 법무사가 있는데 법무사한테 지가 살던 집을 줘요. 그것도 가락동 송파구 가락동 34평형 아파트를 주면서 우리 어머니 목에 칼이 들어온다. 위중해달라. 그것 갖고 양이 안 차니까 또 현금 1억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도 말을 안 들으니까 법무사 딸을 꼬시고 마누라를 꼬셔가지고 이제 자꾸 교사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끈떨어진 매가 되니까 윤석열을 만나게 되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윤석열이 만나면서 그 김건희 명신이야 그때 이모가 돼요. 이모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진짜 웃으면서 우리 명신이가요 윤석열 꽉 잡았어요. 얘가 이제 끼가 있으니까 밤에 잘 안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애달퍼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거야. 맛있는 거 해놨다고. 맛있는 찌개 끓여놨다고. 이게 사람이 열중이 남자요? 게 아니고 혹시 다른 남자 만날까봐 빨리 들어오라고 된장찌개 끓여놨다고 윤석열이가 김치찌개 자기보다 훨씬 젊잖아. 혹시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날까봐 서 빨리 들어오라고 했을 거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러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병수 기자하고 7시간 녹취록, 또 그 김건희 결혼할 때 피아니 쳐준 그 친척의 녹취록, 또 최재형 목사하고 만난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 윤석열 손에, 김건희 손에 쥐고 노는 거예요. 치마 속에.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론은 그러니까 사람들만 만나면은 예. 얘가 나서지 않아요. 나서길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오지랖이 넓으니까 서방이 뭐 하는지 서방 들어오면은 이제 전화기도 검색해갖고 누구 검색해서 만났는지 누구 만났는지 다 봐. 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최은순이 김명순이 내연남 너부다 아버지 전화 왔네. 아 나중에 하라고 그래 지금 뭐 나중에 하라고 그래요. 예, 김건희 여보세요? 최은순의 예, 여보세요. 예. 나참 저 양반 못돼요. 지금 방송 중이요, 형님. 근데 명순이 최은순이 막 지금 혼내고 있어요. 예. 네. 그 비밀 하나 알려주세요. 요 공개 안 된 거. 예, 우리 김재화 선생님, 예, 최은순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 김건희 자주 만났나요? 김건희도 잘 만났죠. 예, 근데 그 당시 김건희가 그 성격이 뭐 매사에 간섭하고 그러는 성격이었었나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이번 내란이 김건희가 개입이 됐겠습니까? 개입 안 됐겠습니까? 안 되면 그 제거돼요. 아 이거는 김충식 최은순과 십몇 년을 함께 동거신 분이 김건희가 개입 안 됐으면 내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강한 그 뭐시가 그 똑똑해. 일단 똑똑해. 나도 그렇게 똑똑히 몰랐어. 끝날 무렵에 몇 번 만나봤더니 아주 많이 달라지고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백수대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가 내란 축이라고 김건희를 구속시키려고 지금 취재 중이니까 그 증거 있으면 저한테 좀 전화 좀 주시고 정 회장님한테. 그럴만한 증거는 없어. 아, 좀 찾아보세요. 과거 저기 최은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 전화하셔서. 명시 친구 딸 있잖아. 학원 같이 다닌 딸. 친구 딸. 예. 명기 가가. 예. 그때 내가 지금 엄마하고 제가 지냈을 때도 간섭하고 뭐라지는 안 했어요. 가가. 또 학교가 일하고 뭐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저를 보니까 그렇게 그래 버리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방송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김 선생님 다음에 제가 또 전화 올리겠습니다. 예. 저 과장님 바꿔줘요. 아, 못 바꿔. 못 바꿔 전화하시라. 예. 이따가 전화해. 그러고 알았어요. 예, 지금 전화하신 야, 명진이가 오지랖이 넓었잖아. 예, 무슨 예. 증인 다니고. 우리는 이런 방송 말을 사실대로 해야죠. 자유스러운 방송. 알았어요. 예. 아니 뭐 섭외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전화 오신 그냥 거잖아요. 전화 온 건데. 전화 온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김재화 선생님은 이름도 내가 밝혔어. 최은순과 13년 동안 최은순 본 남편 죽고 저 본 남편이 87년도에 죽었는데 85년경부터 오래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십몇 년을 같이 살고 김건희를 차를 태워서 학교도 보내고 네, 학교 보내고.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딱 이번 내란이 윤석열 김건희 모르게 했겠냐 그러니까 천만부당하다. 김건희가 알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울에서는 이 정도 취재력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가 오지 않아요. 네, 앞으로 이제 김건희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된 부분을 우리 또 촉 좋은 이명수 기자가 가지고 와서 그렇죠. 이것들을 오동현 변호사님은 우리 이제 수사본부에 증거로 제출을 하고 가서 김건희를 빨리 잡아야 대한민국 평화가 온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저기 오동현 변호사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검찰 정권, 그래가지고 검찰 모르게 우리는 내란을 하지 않았을 거다. 심우정도 냄새는 맡고 대비를 했을 거다. 만일 이게 성공되면 검찰이 할
또 뭐가 있잖아요. 사람 잡아다 패고 네, 또 네, 네. 고문하고 그렇죠. 하려면 검찰도 네, 네. 역할을 해야 되잖아. 군인만 하는 게 아니고 검찰도 잡아다 그렇죠. 또 네. 고문실 지하에 만들어가지고 고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란에 동원된 경찰 고위직들이 영전을 하고 있다. 네.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왜? 네. 경찰 수사본부가 지금 내란을 수사하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김건희가 최상목과 내통을 하면서 네. 최상목 내 말에 허위면 바로 나를 고소해요. 최상목은 내란 공범으로서 김건희와 현재 내란 진행을 시키고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내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란 공범이 혐의가 농원자들을 영전시켜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고 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뭐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는 게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지금 현재 윤석열이 군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12.3 내란을 갖다가 획책했잖아요. 또 실제로 실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서울 경찰청장 다 지금 구속이 된 상황에서 누구를 대행으로 앉혀집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그 책임자를, 그 책임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짜 내란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은 그런 사람들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최상목의 지금 형태 자체도 문제인 거고, 네. 네, 그 헌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도 문제인 거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본인의 역할이 대행이면은 실질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건데 해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다시 한번 거기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 임명도 안 하고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하고 이런 것들이 자의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측의 압박에 의해서 또 협박에 의해서 또 자기도 살려고 자의적으로 뭐 이런 어떤 외부 압박에 의해서 나는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이건 혼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앉아서 가세요. 거기 다 나와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혼자서 이거 판단할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판단하겠어요? 이거는 뭔가 뭐 시그널이 있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든지. 나는 협박이고 네, 이중을 둬요. 네, 저희도 같이 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지금 현재 뭐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또 이렇게 내란 동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뭐 좀 그러니까 최상목이는 지금 제가 서울구치소 젊은 드릴게요. 정 회장님도 이제 뭐 세상을 이제 75년 이상 사셨고 76년. 또 법조인 못지않은 21년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 나올 시간인데 이 딱 봤을 때 최상목이가 지금 나는 최상목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고 저건 내란 속에 김건희 지시를 받고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정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난 최상목이가 전두환이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 최상목이는 지금 저도 자유롭지 못해. 그 계속 서울구치소 저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거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죠. 네. 그 김건희는 없어요. 압박하는 거기 이제 거기 연결하면 이제 한남동 관저 김정은이 김정은이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예. 추상목은 예. 또 김건희한테 조정받는 꼭두각시로. 윤석열이 대통령 때 김건희한테 조정받는 대통령. 네, 네. 그다음 김건희한테 조정받는 대통령 권한 대행 추상목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제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이게 나중에 그 진리요, 예. 6개월 안에 다 드러날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요. 아 초심이 저기 반인마수 초심은 참 쪽집게 촉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정 회장님도 동의하시고 아, 그러면요. 그때 서운하다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같이 예견한 겁니다. 예, 네, 그럼요. 공을 좀 돌려드리겠어요. 이심전심. 아유, 워낙 두 분 척이 좋으시고. 뭐 두 분이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오신 게 지금 6년째.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네. 추상목도 잡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해서 두 분도 법조인과 네. 법조인에 근접한 우리 사무장. 법률 팀장, 제 사무장급은 넘어섰어요. 네, 그렇죠. 또 내란 배우에 김건희가 있다. 또 취윤순과 13년을 같이 동거하면서 김건희를 어릴 때부터 보호자 역할을 했던 김재화 선생도 네. 김건희가 개입 안 했으면 내란이 없다. 이번 저희 이렇게. 재판에 김재화 선생님 또 증인으로 부르셔야 된다는 아, 이거 재판 얘기는 있다가.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란 여수기, 내란 진짜 우두머리는 진짜 내란 수기는 김건희다. 김건희다. 네. 이렇게 동의합니다. 보는데 저희가 이거 우리만 해서는 안 돼. 네. 저 매불쇼 추욕 사유자도 네. 이런 얘기 좀 해주고. 네. 저 김어준 김어준 총수도 좀 해주고. 그렇죠. 저 새날에 네, 새날. 거기도 코나, 좀 해주고. 코나, 네. 그리고 저 박시영. 김명주 의원. 네. 그 유튜브 가서 좀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주불리. 주불리도 좀 하시고. 요즘 인기 좋더만. 네. 이재명 대표는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 이재명 대표는 네. 보시고 네. 다른 스피커들이 네. 해서 김건희를 빨리 압박을 해서 맞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 김건희의 활동 범위를 우리가 좁히는 효과가 있어요. 김건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디예요? 서울의 소리죠. 그렇죠. 서울의 소리에서 네가 내란 속이다 하면은 김건희가 꿈에 내가 나타날 거야. 나타나서 네가 내란 속이다 그러면 막 이제 비화폰으로 지시하다가 하루 네. 10건 할 거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5건뿐이 못 올 수도 있어. 동의하십니까? 지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심리전이 중요해. 우리가 김건희를 심리전으로 압박해서 그 사기를 저하시키고 김건희 사기가 저하되면 경호처장도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심우정이도 사기가 저하되고 추상목이도 사기가 저하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네. 제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김건희 내란 수기 부분은 두 분의 평을 듣고 먼저 오동훈 변호사님 서울의 소리가 강력히 주장하는 네. 내란 배우는 김건희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왜 그거 서울의 소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면 왜 동의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내란 계엄 선포 그 한 사건 때문에는 절대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그 탄생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알 겁니다. 과연 윤석열이 역할이 뭔지, 김건희가 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다 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갖다가. 그런데 지금까지 2년 경선 때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난 이후 2년 7개월간의 윤석열의 행태를 봤을 때 과연 김건희가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을까요? 그 정상회담 갔을 때도 김건희가 얘기하잖아요. 오빠 나가. 그럼 나가잖아요. 그거 허수배 아닙니까 그거? 근데 과연 윤석열이 혼자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모든 게 김건희가 다 주도하고 또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국정원장하고 김건희가 왜 국정원장을 통화합니까? 임명했으니까 통화했죠. 참. 왜 통화합니까? 아니, 지금 그 조태용이 현재 그 증인으로 나가지고 홍장원 1차장이 박선원 의원하고 야당 의원들하고 통화한 걸 갖다가 문제 삼았잖아요. 본인은 김건희하고 통화했잖아요. 김건희하고. 오히려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통화했습니까? 김건희가 무슨 권한으로. 예, 보더라도 앞으로 아마 더 밝혀질 거지만 김건희의 역할이 더 밝혀질 거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이 내란을 내란 주도했다는 거는 기정사실일 겁니다. 아마 더 밝혀질 겁니다. 네. 근데 더 밝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국이 매우 곤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내전으로 갈 네,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걸 미리 제압을 하려면 김건희를 빨리 구속을 시키든 발을 묶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여러 언론에서 김건희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심층 취재도 하고 보도도 해서 김건희가 꼼짝 못하게 묶어놔야 된다는 걸로 해서 서울에서는 지금 당장 맞습니다. 김건희를 어떻게 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저쪽 세력 국민의힘이 매우 우려하더라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김건희 내란 추기 운운하니까 우리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고 한다. 좋잖아요. 내부 맞습니다. 갈라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을. 맞습니다. 네. 좋은 거죠. 예, 마지막 이 부분에 김건희가 내란 여두목이다. 강력히 주장하잖아요. 왜 여두목인지. 김건희 거기에 지금 여러 개 나온 것만 현행범이에요. 예. 그냥 바로 가서 저기 현행범으로 체포 영장 없이 체포해도 돼요. 예. 최상묵이나 저 심우정이나 또 아니면 그 지금 창원 검찰에서 그 명태균이 명태균? 네. 수사하던 검사 중에 하나가 그래갖고 단호하게 처벌해야죠. 지금 그것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2월 27일 날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김건희를 내란 수계 그건 이제 다음에 할 거니까. 그래요. 예. 네, 그래. 왜 내란 녀석인지 예. 법조팀 기자님의 네, 네, 생각을 좀 해서 다른 사람이 설득되도록 선동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한 거예요. 선동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지금 최상묵이나 심우정이나 창원지검장이나 해가지고 나온 것만 가지고도 저기 김건희 딱 체포에다가 하룻밤 재우고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영장 치면 바로 구속된다. 이제 내가 이런 비교를 해서 안 됐지만 12.12 때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으로 김재규 수사하면서 싹 쓸듯이 그렇게 바로 되는 거.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네? 심우정이? 심우정이가 지금까지 똘만인데 어떻게 허라 해요? 이거죠. 최상무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허라 이거요. 아니 가능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 선동이 되는 거지. 심우정이가 지금 비화폰으로 김건희와 통화하고 경호처장 저기 영장도 3번이나 반려하는데 아니 도둑은 속을에다가 저건 안에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잡는 거요. 심우정이 지가 살면 잡아야 돼요. 최상무기도. 하여튼 알았어요. 뭐 우리 저기 정 회장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소리가 잡으라면 몰라도 심우정이 보고 잡으라면 안 되죠. 우리 기소권이 없잖아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럼 말로만 내란 속에 김건희다 이렇게 하냐. 이미 우리는 김건희를 내란 수기로 고발을 해서 국가수사본부 가서 지금 그 진술을 고발인 진술을 했는데 정 회장님 12월 6일 날 2월 6일 날 국가수사본부 했습니다. 가서 고발인 진술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또 리바이벌이 되는데 그 고발인 진술을 하라고 해서 나는 고발인이 정대택 백은종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김건희와는 난 22년에 악연이 있고 네. 그 백은종 고발인과는 둘이 2020년 1월 4일부터 그 추적을 해서 그 이명수의 7시간 녹취록, 최재형 목사 디올백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걸 쭉 봤을 적에 지금 여기에 이제 내란 수괴 뭐 중요 범죄 종사자로
지금 김건희가 빠져 있는데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 22년 동안 김건희와 저와의 그 관계, 김건희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11년도부터 내가 윤석열을 공격했던 거, 윤석열 또 징계 매겼던 거, 좌천됐던 것을 쭉 기록으로 넘겨주고, 최근에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명태균 사건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선거 개입되고 정치자금 개입되고 공천 관련 이런 것만 해도 수사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미완으로 끝났지만 349억 허위 장부 증명서 최은순이가 1년 형 살고 나온데도 공범이다. 공동 정범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우리가 취재한 건 아니지만 그 비화폰 관련 그런 기사, 한겨레 신문 기사 같은 첨부해서 주고 왔어요. 제가 1월 중순에 네. 서울 경찰청에 제가 이제 고발인 조사 받고 왔어요. 그때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그 신사동에 그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건 제가 고발인 조사 받고 왔어요. 그게 지금 수사가 착수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사건들이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갑자기 막 검찰들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요.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저희가 좀 해왔던 게 이제 하나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 김건희 주가 조작, 뭐 디올백, 뭐 명태균 이걸 떠나가지고 내란을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주의 중에 무기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건 내란이란 말이에요. 내란 수기로 되면 그 지금 주가 조작 그래봐야 뭐 집행유예나 뭐 벌금 얼마 형 살아야 1년 살겠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내란을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우 시끄럽지 않아요. 오늘도 서울중앙지법에 수백 명 그 폭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이런 상황을 빨리 우리가 제거하고 정상적인 사유로 만들려면 김건희를 빨리 내라는 혐의로 공격을 해서 발을 묶고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동훈 변호사님. 이제 정 회장님은 가서 진술을 하고 또 과거 이 얘기 이런 갖고는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증거는 내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김건희 우리가 수사해서 조사 받은 중에 증거로 낸다면 어떤 것들을 갖다가 내리라도 갖다가 수사본부에 제출을 해야 될지 목록 좀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가지고. 아마 지금 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최근에 가장 유력한 게 명태균과 통화 아닙니까? 네, 그런 내역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고발은 계속 진행하고 했지만 저희가 하는 게 제한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증거 자체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에서 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건데,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게 지금 명태균 황금폰 입수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 대화 내역도 나오고.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지금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장 내란 혐의의 증거로 낼 거는 당장 국정원장 문자, 전화, 이런 전화 통화 내역, 또 비화폰을 지급받은 거, 맞습니다. 또 시무정하고 통화한 내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 밝히면 되겠네. 그런데 아직 못 찾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진술은 나왔잖아요. 청문회든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거는 이 정도 나왔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시무정과 통화를 했다, 비화폰이 있다, 국정원장과 문자를 전화를 주고받았다, 이걸 언론 기사들을 그 수사본부에 제출을 하면 수사본부가 그걸 보고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어떡해요? 자, 안 하면은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직접 찾아다가 녹취록까지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일적으로. 우리 네. 이명수 기자는 그렇지. 가능해요. 우리 뭐 워낙 뭐 뭐 이명수 기자가 하나 찾아오면 그렇죠, 그렇죠. 뒤집어지겠죠. 근데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우리 시민 일반 국민들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참 우리 검찰이 정말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 경찰 검찰이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방송을 듣고 강제 수사 나가면 돼요. 근데 예. 지금 댓글에 명태균 수사가 잘 안 되니까 뭐 전환했다는데 이놈아 우리는 명태균 얘기 별로 안 해. 그렇죠. 우리는 네, 명태균 몰라 우리는 다른 출연자들이 여기가 이 얘기하지. 서울의 소리가 이명수가 명태균 만나러 몇 번 다녔는데 그렇죠. 접촉이 네. 잘 안 됐어. 접선이 네, 네. 잘 안 돼가지고 받은 게 없어 별로. 현장 거만 명태균 녹취록을 받았으면 우리가 기초 있게 우리는 원래부터 김건희는 우리 거다.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는 잡는다 이런 언론사야.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명태균이 나온 게 없으니까 김건희로 태세 전환했다. 에라이 좀 더 보고 그렇죠. 이해를 좀 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써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서울의 소리는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를 잡습니다. 김건희가 7시간 녹취록, 네. 디올백, 맞습니다. 네. 계산책, 네. 또 이 김대남 녹취록 전부 다 서울의 소리가 맞습니다. 네. 김건희를 집중적으로 해서 김건희는 무덤까지 우리가 추적을 할 거다 지금. 그래서 김건희 내란 심층 추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 이사님,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국가수사본부에서 네. 고발인 조사도 받았는데 네. 어떻게 증거를 좀 취합해서 계속 내야죠. 네, 낼 만한 증거들 취합하고 계십니까? 네. 뭐가 있습니까? 자꾸 여기서 까. 하지 마요. 지금 혹시 예. 그 공개 안 된 뭐 예. 녹취록 이런 것도 있으면 저한테만 나중에 방송 네, 끝나면 그러십시다. 예, 네, 우리끼리. 충격적인 거, 네. 네, 그래야 그 수사본부에서 꼼짝 못하고 수사를 하죠. 네. 내가 또 다른 이명수 기자 등에서 그런 거 좀 취재 좀 되면 정 회장님한테 드리라고 그렇게 갖다 그러죠, 내라고. 그러죠. 예,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관련된 것도 명태균 관련된 게 2021년 10월 5일 날 정대택이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엉뚱하게 박완수 지금 경남지사는 박완수가 그때 행안위 간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이 나오지만 그것을 정대택이 국정감사 나오는 거 그때 가서 X파일 공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주고 윤한홍을 밀어내고 박완수가 경남지사 네, 공천을 네, 받고 박완수 만나고 왔어요. 한번 취재 가신다 했잖아요. 이 왜 안 가세요? 저 이명수 기자한테 아니 취재하라고 기자로서 했었죠. 사명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정대수 기자님. 팀장은 있고 보내는 거죠. 아니 지금 박완수를 우리가 한번 캐야 되는데 내란 맞습니다. 때문에 네. 지금 명태균 녹취록에 나왔던 박완수는 말도 안 되게 정대택 회장님 그 행안위 출석 막아주고 네, 김건희가 맞아요. 꼭 그렇죠. 찍어서 내리보낸 네, 거 그런 아니야.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네. 캘 건데 예 그래요. 그 우리가 김건희를 내란 수기로 내란 혐의로 고발했는데 다른 데도 좀 하시라고요. 왜 네, 네, 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안익을 주장도 김건희는 고발 안 했더라고. 아닙니다. 저희 그렇게 고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민주당도 안 오고. 아닙니다. 저희 그 안녕하세요 저하고 김건희 한 아니 다 다음 주에 해요. 네네. 또 김건희를 해요. 네네. 좀 저 공수처의 대상은 아니지. 저희가 저희가 이건 경찰청이랑 경찰청이는- 중앙지검에 중앙지검도 안 되고 여기다 해야 저희가 국가수사본부. 2023년 12월, 2024년 1월에 걸쳐가지고 몇 건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다가 이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이번 계엄이 명태균 뭐 그게 드러나니까 계엄했다는데 저희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되겠지만 그게 앞당겨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계엄은 오래전부터 그렇죠. 왜 네, 내가 계엄을 할 거라고 오래전부터 했냐면 이 야당과 대화를 안 하고 법안을 모조리 거부권 행사할 때는 그렇죠. 뭔가 무기가 있었어요. 이게 야당과 대화 안 하고 거부권 모조리 행사하면 안 돌아가잖아. 정부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김용현의 그 대정부 질문 그 태도를 보면은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벌써
야 너희는 어차피 개헌 그래서 명태균 때문에 좀 한거 앞당겨질 수 아닙니까? 네. 있었지만 네. 윤석열은 이미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김건희가 다음 대권을 잡으려면 계엄령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김건희가 오래전부터 자기가 통일 대통령 되려고 했을 거다 생각하고 명태균 때문에 앞당겨진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네. 이런 어떤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 네. 우리 정 회장님은 옳습니다. 명태균 요인이 없다고는 않겠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거부권 무조건 행사할 때부터 이제 이번에 주제는 세기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동안에 김건희 줄리 재판, 양재택 애참노로 재판은 3자 고발만 해가지고 직접 증인 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이 네. 재판 기록 2만 쪽이 되고 네네. 뭐 부동이 그게 한 500건 된다고 네네네. 그런 재판을 지금 맡아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세기의 재판 양재택 애척 줄리 세기의 재판에서 김건희, 양재택, 최은순. 조남욱, 최은순, 김충식 네. 다 이제 직접 고소인이니까 우리가 네네네. 부르는데 다 불러야죠. 네. 그 부분에 네. 왜 불러야 되고 네. 또 안 나오면 어떤 건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담당 네. 변호사님께서. 자, 제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백은종 대표님, 정대택 회장님. 피고인 백은종, 네. 피고인 정대택. 피고인 두 분입니다. 네, 피고인 두 분. 네, 피고인 두 분. 제가 담당 변호사입니다. 대리네. 이게 2022년도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횟수로 4년, 이제 3년 지난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어제 첫 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기록을 확보하고 뭐 또 이렇게 기록에 검토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오래 걸렸었는데 어제 첫 길에 진행되면서 일단은 그 고소인들의 주장 내용은 그겁니다. 김건희의 줄리 의혹, 또 유흥 접객 의혹, 또 양재택과의 동거 의혹, 그리고 최은순과 김충식의 그 동거 의혹, 그리고 정대택 회장님의 또 그 동업 계약서를 위조했는지 강요했는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고소 내용들인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다 사실이 아니다. 저희는 다 인정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게 한 500몇 건이 됩니다. 500건이 더 되는 걸 갖다가 제가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증거 인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그 언급돼 있는 김건희, 최은순, 양재택, 조남욱, 뭐 김충식의 모든 종합 세트네. 네, 그 증언들을 저희가 전부 다 부동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증언이 기재되어 있는 조서들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맞다 진정 성립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 부동의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그 사람 불러야지만 그 조서가 판사한테 넘어가서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제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다 부동의했고 다음 4월 2일 그 다음 기일까지 재판장이 검사에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오동현 변호사님 얘기는 이제 부동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고발 건수 좀 알려주세요. 누가 직접 고소를 했고 고발은 부를 수 없잖아요. 직접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어떤 건으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 고소인이요. 네. 최은순, 윤석열 장모, 윤석열 척. 고발이 아니고 고소죠. 고소죠. 건의에. 예. 피해자. 직접 한 네, 건데 김건희, 건의도 직접 예. 했죠. 네네 했습니다. 양재택, 양재택도 직접 네. 했죠. 직접 했습니다. 김충식 예. 이래요. 아. 또 한 명 있는데 그건 버릇 남아요. 그래, 전익정이라고. 네. 전익정. 윤석열 국민 캠프.
윤석열 네, 캠프. 윤석열 국민 캠프에서 또 고발장을 김건희, 네. 최은순, 네. 양재태, 네. 김충식 주요 인물들이 전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에서 변호사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증거를 부동의하면 검찰이 김건희랑 데려다가 증인 신문을 해서 그 재판장 앞에서 그 혐의 확정을 해야 재판이 진행되지.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출석을 안 하면 무죄인가요? 일단은 만약에 그거를 출석을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제출한 증거는 법원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뭘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네. 네, 그럼 안 공소장 돼. 자체부터가 그렇죠. 증거 없는 공소장이 그렇죠. 되니까. 고소장이랑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가 증거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재판합니까? 네. 근데 오도우 변호사님, 네. 제가 전과가 한 거의 60번 되는데 재판을 뭐 1000번 이상 받았는데 어떻게 네. 법조인 티가 좀 납니까? 아, 전문가십니다, 두 분. 네. 네. 근데 참 그래서 저희가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어제 기일에서 두 분도 계셨지만 판사님이 말씀하신 게 증인을 안 부르면 안 되겠냐.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증인 다 나와가지고 증인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된다. 이거는 증인의 모든 걸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 이제 앞으로 입증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 검찰에서 저희가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 이제 최은순, 김건희, 뭐 양재 다 부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르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신문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직접 신문 좀 보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검찰에서 증인을 부르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별도로 또 부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검찰 증인들은 그 검찰 신문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또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의 그 증인 신청과 불문하고 우리가 부르겠다. 그래서 재판장님이 저희 보고 이제 그럼 신청서를 제출하라 해가지고 제가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불러야 됩니다. 다 불러야지. 네. 우리 정 회장님, 예. 제가 이제 이름을 불릴 테니까 어떤 혐의로 정 회장님과 나를 고소했는지 내가 이름 부르면 바로 설명해 들어가 주세요. 첫 번째, 김건희. 그러니까 나는 어렵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김건희와 윤석열, 김건희와 양재택 이 스캔들 가지고 여기만 서울에 나오면서부터 MBC도 불려가고 KBS도 불려가고 JTBC도 취재하고 뉴스토마토도 하고 유튜브는 뭐 수도 없고 했는데 왜 백은종 피고인을 나한테 엮어줬는지 참저 이제 그중에 이제 여담 얘기할게요. 넣지 말고 네. 김건희가 왜 고소를 했는지. 김건희가 공소 사실은 저는 줄리가 아니었고 그 양재택하고 부적절한 관계, 양재택가 내 아니, 연녀가 잠을 자도 아니었는데 수백 일 잤겠구만. 그걸 부인해. 아니었는데 백은종하고 정대택하고 수차 2021년 7월 뭐 매들 해가지고 방송에서 김건희는 양재택 애첩이었고 조남욱이 에이스였고 그래갖고 조남욱이 윤석열한테 붙여줘가지고 누가 잡아내렸는지 잡아내렸다. 잡아테렸다는 것도 공소장에 들어가요? 그건 내가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빠졌어요. 잡아들여야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얘들이 그 국민 캠프에서 뭘로 엮었냐면 성폭력 특례법으로 묶었어. 근데 그건 무혐의다. 그건 무혐의 뺐어. 김건희가 고소한 게 자기는 줄리가 아니고 양택 첩도 아니다. 아니었다. 두 번째, 최은순. 최은순은 김충식하고 내연 관계도 아니고 화면 한번 띄워줘봐요. 이것을 내놔야 돼. 정대택이가 민사소송할 때 이 도장 있는 약정서로 소송을 하니까 저는 이제 약정서를 지워서 정대택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약정서는 지워진 문서다, 위조된 문서다 고소를 했더니
이제 검사 판사들한테 자꾸 압력을 행사해서 이 문서에 여기 도장이 보인다고 최은순 이름 옆에 도장이 보이고 정대택 이름 옆에 도장이 보이고 백윤복 이름 도장이 보인다. 보이는데도 안 보인다고 고소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고. 추윤순이가 무고로. 예, 김충식이가 무고. 그래, 아니, 그리고- 가만히 있지. 네. 추윤순 것만 이 얘기예요. 지금 추윤순. 최은순은 김충식하고 둘이 내연 관계를 맺고 법무사를 한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정대택한테 누명을 씌웠다. 사실이네.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 아, 추윤순은 무고로 고소한 거예요? 아, 명예 사실이 아니 명예. 명예훼손. 사실적시 네네. 명예훼손. 거의 또 다 세 번째, 김충식. 김충식은 요거 도장. 김충식을 이제 이걸로 제가 고소했더니 같이 이게 왜 김충식을 고소했냐면은 법정에 선서하고 예. 이 최윤순이 정대택을 고소할 때 첨부한 이 약정서는 원본과 다르게 변조됐는데 누가 변조했는가 그랬더니 아니 변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증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그 변조되지 않은 것 안 했는데도 변조됐다고 도장이 보이는데도 고소를 했다고 그 무고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양재택. 제일 흥미로운 게 양재택이죠. 양재택이 무슨 낯짝으로 고소를 했을까요? 이 김건희의 압력을 받아서 했던지 윤석열이 압력을 받아 했지 사실대로 했는데 양재택은 뭐라고 고소했어요? 양재택이 진술서를 이제 잠깐 봤는데 저기 아주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할까 저기 검찰에서 조서를 꾸몄는데 아주 뭐라고 하지 법기술을 부렸더라고요. 아니 양재택은 저는 김건희하고 김명신하고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한 번도 안 않았다. 잤다. 안 잤다. 아, 아크로부터 비동 302호에 한 번도 안 갔다. 아크로부터 306호뿐 아니라 가락동 대련 아파트 201호도 간 일이 없다. 손도 안 잡아봤다. 엉덩이도 툭툭 안 때렸다. 이건가요? 그게 다 거짓말이다 이거야. 양재택 얼굴 봤어요 한 번이나? 못 봤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전 누구? 걔는 전익정. 걔는 왜 고소했어요? 전익정. 걔는 고발이겠구만. 아니 걔도 고소했어요. 전익정은요. 예. 그 원래 그 스포츠센터 상속자예요. 그러면 그게 채무자예요. 그 애가 갚아야 할 152억을 우리가 99억에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자가 120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99억에 사서 154억에 팔았잖아요. 근저당을 53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26억씩 최은순은 나누고 120억을 받으러 추심을 해야 되는데 그 최은순은 둘이 붙었어요. 아, 또 같이 동거했어? 아니 붙었다니까 동거인 줄 알았지. 말씀 좀 확실하게 하세요. 둘이 붙어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했더니 지 명예훼손을 했다. 아,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있다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뭐 변호사가 고발했겠죠. 그건 고소가 최지우 변호사가 한 거죠. 서태주 뭐예요? 최지우 변호사 그 내용이 그 김건희 관련 의혹들입니다. 아니 김건희가 직접 동일하게. 고소했는데 왜 지가 또 고발? 근데 또 이제 또 경선이랑 대선에서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아니 윤석열 캠프에서 왜 김건희 건을 고발을 해요? 그렇게 아니, 김건희 캠프라니까 자꾸 이렇게 아이고 답답해라.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김건희, 근데 캠프도 김건희, 그- 캠프 내란도 김건희 근데 그 해랑이라고. 고발장이랑 그 아, 내가 명칭은 답답해. 윤석열 국민 캠프입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 캠프. 네. 말만 윤석열이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뒤집어봐. 바로 김건희로 나오지. 아니 윤석열 국민 캠프에서 김건희 건을 다 고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건을. 네. 윤석열이가 3월에 총장직을 그만두고 6월에 대통령 나온다고 선포하고 7월에 우리를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제 정보에 의하면 최지우, 네. 손경식, 네. 손창배가 또 있고 서정배. 누구죠? 서정배. 서정배. 네. 주진우까지 4명이서 우리를 마크했다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그만큼 네. 자부심 가지세요. 그 쟁쟁한 변호사 네 놈이 예.
달랑 나하고 정대태 회장을 마크했다는데 쟁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되고 그 당시에 쟁쟁은 네 사람이 쟁쟁하지 마크했. 않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내가 땡 잡았다고 하는 그 고소건이 하나 있는데 이 내가 어쩌면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어. 정대태 회장님이 뭐 수백억 받으면 나 또 몇십억은 주겠죠. 근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 김건희 이런 거보다 정 회장님이 그 아까 약정서 보여줬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 도장이 없는 걸 있는 걸 없다겠다 해서 무고로 지금 형을 3년이나 살고 벌금도 그렇죠. 1,000만 원 네네. 물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일본 법정에서 그게 문서감정 해가지고 사실로 드러날 때 정 회장님의 억울함이 모두 벗겨지는 나는 이걸 제일 중점을 두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우리 변호사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이 사건 중에 쟁점 하나가 그 동업약정서 체결을 어떻게 했는지가 쟁점이에요. 최은순이 주장하는 거는 동업약정서 자체를 본인은 할 의사가 없었는데 우리 정 회장님이 강요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그 원본은 각자 날인이 돼 있는데 고소를 하면서 그 날인이 지워진 거를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다. 모든 게 정대태 회장이 다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강요죄로 처벌을 받은 거고 또 정대태 회장님은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작성을 한 건데 너희가 이거 내 인형을 지웠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게 무혐의가 되면서 또 무고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거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났는데 왜 그걸 갖다 허위 사실을 얘기했냐 해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판사가 얘기했던 거는 이게 확정 판결도 났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증인 신문 없이 자료들로 판단하면 안 되겠냐 이게 법원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 저희가 얘기했던 건 안 된다. 이거는 첫 재판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 거고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어제까지 나왔던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인들로 나와가지고 강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날인을 다 해가지고 동업계약서가 작성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 날인을 삭제해가지고 고소장에 제출하고 했으면은 그게 다 허위잖아요.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번 재판에서 저희가 밝혀내겠다. 그게 밝혀지면은 당연히 재심 사유가 되는 거죠.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업계약서가 효력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동업계약서대로 최은순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 선생님은 큰 돈을 버시는 거죠. 거액의 수입료도 받을 수 있어요. 아, 네네. 거액의. 그래서 이번 재판에 그 과정입니다. 네. 저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네. 그 문서를 네, 네. 국가문서감정원에 네. 보내가지고 저희가 감정도 뭐 하고 그것도 다 신청할 그 비용은 겁니다. 내가 드릴게요. 아, 네. 그것도 다 신청할 그래서 겁니다. 네. 거액의 수입료를 받고 거액의 돈이 생길 수 있어. 우리 두 사람한테도. 정 회장님 뭐 절반은 띄워주겠지. 그래서 이번 재판은 네, 네. 정 회장님의 억울한 누명을 버릴 수 있는 네네. 절호의 기회다. 정 회장 땡 잡으신 거 이번. 그러면요. 감옥은 지금 가더라도 요것만 이기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감옥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 사건이 재판을 거쳐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확정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냐가 지금 주쟁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 판결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새로 잡겠다는 게 우리 쟁점인 거고, 그래서
최은순, 김건희부터 양재택 우리가 다 불러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주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기의 재판이 네, 맞습니다. 네. 세기의 재판이 네, 어떤 네. 재판이요? 그 전에 뭐 미국의 무슨 세기의 네, 재판이 있죠. 네. 오심슨인가? 심슨. 오심슨 재판에 비교되는 네, 심슨. 세기의 재판이다. 네, 네, 양재택과 김건희가 마주 앉아서 너랑 네. 잤지? 그러면 양재택이는 안 잤어 그러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물론 뭐 그렇게 법정에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온 게 있고 하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제 제출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정 회장님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리고 서류 준비할 때요. 이걸 네. 우리가 재심 청구를 해서 네. 대검에서 재심을 받아들인 서류도 그 당시에 대법에서 재심을 받아들인 건 그 사건의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의혹이 있다 해서 했는데 그걸 또 중앙지검 윤석열이 있는 대로 보냈더니 또 네. 거기서 수사를 기각했으니까 네, 이 네, 부분도 네, 네. 첨부를 네, 해서 네, 이건 네, 이렇게 네. 의혹이 있는 거고 심지어 동부지검에서요 상고 기각까지 아, 보도가 네, 나왔어요. 제안고, 네, 그 맞습니다. 보도도 네, 네. 챙겨다 주세요. 네, 네. 윤석열이 없었으면 진직 벗을 수 있는데 그러죠. 지금 정 회장님이 너무 착하고 또 치훈이를 참 너무 믿었고 뒷배기 없잖아. 그래서 네, 네. 이번에 제일 제가 이번 재판에서 네, 네,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그 부분이다 해서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건 뒤에고 네. 김건희의 내란 그 배우 요 부분을 빨리 파헤쳐서 내란 종식을 시켜야 된다는 게 서울의 소리나 우리가 할 의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서 서울의 소리가 운영되잖아요. 네, 네.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그 김건희를 빨리 내란 배우인 것을 우리가 증거를 찾아서 직접 체포를 하든 아니면 경찰에 갖다 주든 현행범은 직접 체포해도 되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해서 내란을 종식시켜서 지금 이 윤석열 내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편히 발 뻗고 주무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 네.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의하면서 네, 네. 우리 정말 우리 그 가슴앓이하는 국민들 위해서는 최상무기가 최상무기가 용단을 내려가지고 재행이니까 심우정이한테 저기 김건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명태균 게이트 특검, 김건희 특검을 빨리 거기에 이제 여론 조성을 하고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도 발의하면 최상무기가 거부권 행사하는데 최상무기는 거부권을 김건희가 시켜서 하는 거고 심우정이도 김건희가 시켜서 경호처장 구속영장 기각하는데 뭐 최상무기가 명령해서 심우정이가 잡아라. 또 한번 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웠어요. 그러니까 연못 구워라고 있죠 사장님. 이거 좋은데 그래 어쨌든 가능성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최상목을 빨리 그러니까. 처단하고 예. 김건희를 처단하고 심우정이를 처단해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는 나는 네, 진짜 보수예요. 나는 극우라고 할 정도로 난 진짜 보수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도 많이 감동적으로 대단하시더라.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부 무지연히 하는 분이야. 3대 1로 돌아가잖아요. 3대 1로. 전하고 지금하고 네, 네, 180도 다르고 네. 많은 그 유튜브 네, 어저께 네. 보는 분들이 처음에는 한 12,000명 볼 때는 막 끼깨명 욕하더니 네. 마지막 와서는 4만 명 넘게 보는데 욕이 하나도 없어. MBC 어떤 사람이 이러대요. 이재명이가 압도적. 편인이 있다. 네, 네, 네. 지난 대선 때 본 이재명이 아니다. 그 질문들 까다로운 질문들을 오히려 그 패널 4명이 앉아서 이재명 그러니까요. 강연을 듣고 있는 어저께 네, 맞습니다. 엄청 네. 이재명의 새로운 모습을 네. 우리가 봤고 나도 준비되어 있다는 게, 봤으니까 네. 다른 사람 얼마나 봤겠어요. 준비되어 참, 있다는 게 바로 네. 느껴졌습니다. 정말. 네. MBC 100분 토론 말씀하셨나요? 네, 네, 네. MBC 100분 토론? 네. 그 패널들이 강연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김건희를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됐어요. 우리 네. 집회 가야 돼요. 국민의힘 앞에 국민의힘 해체 네. 무슨 그렇군요. 콘서트 오늘 국힘당 6시. 해체. 국힘당 해체, 국힘당 해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암이나 국힘당 해체, 무슨
무슨 콘서트 한다고 네. 우리 네. 보고 도키맨트. 우리가 지난번 안 갔더니 네. 안 왔다고 해서 지금 데리러 왔어요. 우리 이번 방송 주부터 저희 끝내고. 검사를 변호사 모임 또 합류했습니다. 예, 예, 공동 그러죠. 주체로.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그거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두 분께서 네. 어떻게 해야 내란 배우, 내란 여두목, 내란 여우두머리 정확한 악질 김건희를 빨리 우리가 처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이 마지막으로 각자 제가 먼저 길어도 괜찮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아까 말씀대로 우리 백은정 대표님의 모든 안을 동의하면서 어쩌면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길어야 90일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맞습니다. 네. 목련이 피어나기 전에 김건희를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이렇게 살려놔야 이대로 유지하는 것도 다음 대선에 그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그다음에 기왕이 말이 났으니까 화면 한번 띄워줘봐요. 화면 한번. 제가 죄를 처음에 진 게 최은순이가 양재택의 뒷배를 이용해서 이걸 작성한 법무사한테 돈을 주고 이 문서를 말도 안 돼. 이 문서를 이 문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니까 그렇죠. 예. 이 지워진 문서로 형사소송을 고소를 하면서 강요죄로 엮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대택이 사건은 이 강요죄 하나만 풀리면 다 풀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강요죄로 엮어놓고 강요한 문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사기 미수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22년째. 그래서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 잘 보셨고 그 길로 가면은 정대택은 1000% 무죄를 받습니다. 예. 박수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들어와 계신 분 우리 오동현 변호사 TV가 있습니다. 오동현 변호사 TV. 오동현 TV. 오동현 많이 TV. 구독 예, 부탁드립니다. 오동현 TV.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예. 꼭 해주세요. 예. 오동현 저기 자료 TV. 내리세요. 예. 우리 네. 오동현 변호사님. 뭐- 다시 제가 네. 주지를 해야 네, 네. 이 저렇게 발언이 3000% 안 빠지지 네. 자꾸 3000% 빠져서 어떻게 하면 네. 빨리 내란 여두목 김건희를 처단할 수 있는지 그 비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뭐 곧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지금 현재 탄핵 심리 과정 꼭 오늘 또 이제 10차 심리하고 있고 하는데 윤석열이 탄핵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에는 김건희로 다 몰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하나 나오는 증거가 모든 게 그 김건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는 당연히 김건희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하고 계시고 저희도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발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건희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변호사님도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제 서울에서 찍혔습니다. 이력으로 재판장애가 막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네. 처음 보는 변호사야. 원래 변호사들이 재판장애 가면 판사 앞에서 네. 무슨 말인지 나는 옆에 있어도 못 알아듣는데 네. 오동현 변호사님은 똑바르게 잘 하시더라고. 제가 뭐 이제 지릅니다, 막. 이 응징의 네. 부활에 이제 또 재판에 함께 해가지고 다음 네. 주에도 이제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또 전에 몇 사람 같이 했었잖아요. 누구죠? 그 무슨 대표 그거 하다가 계속 둘이만 했는데 네. 응징의 부활이 네. 게스트가 한 분이 해서 다음 주제에 오면은 좀 많이 네, 준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시고 네. 예, 이제 앞으로 정 회장님이 재판에 이기면 수임료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그런 거 넣으시고 그리고 네. 서울의 소리에서 이따 간 사람들은 네. 잘 되더라고. 아, 네. 다 잘 됐어요. 맞습니다. 네. 네. 희한하게 잘 되더라고. 네. 이정현 교편 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유튜브들도 여기 네. 저랑 처음 하다 맞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리 잡고 네, 네, 네. 돈도 벌고 잘 맞습니다. 살더라고. 네, 네.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서 찍히면 잘 된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응징의 부활에
좀 네. 저 정 회장님이 대본 쓰시는데 좀 도와주시고. 알겠습니다. 질문서가 없어 정 회장님은. 질문을 할 걸 가지고 와야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데 쭉 써오는데 어디가 질문인지 어디가 자료인지도 모르게 이거 작가 한 분 붙여드릴까요? 서울에서 가진 게 돈뿐이야. 예, 오늘 진짜 대란 배우 김건희 심층 추적 양재택 애첩 줄리 세계 재판 시작이란 제목으로 이 정도의 제목을 달고 하는 유튜브 없을 겁니다. 흥미진진하게 1시간 반이 넘도록 방송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방송도 많이 보시라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진짜 내란 배우 김건희 저희가 하루빨리 처단해서 대한민국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빛의 혁명, 여론조사의 혁명, 여론조사 빛.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서울의 소리가 전하는 가장 빠르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해설.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가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립니다. 속시원한 해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대선 판도를 예측합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